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8회차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시험 지난해입니다. 8월 21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당연히 A형 문제이니까 저희 1장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영상마다 이 문제가 1번이 될 정도로 반복 출제가 됩니다. 동일 유형으로는 뭐 이미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20년, 21년, 22년 매년 나오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왜 이 문제는 동일 유형밖에 없나요? 라는 관점은 얘는 유사 유형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보기가. 근데 저희가 기본서에도 보시면 학자가 그렇게 뭐 몇 수십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대여섯 명 있는 걸 갖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보기 유형이 하나가 딱 정해지면 거의 나오는 밑에 저 제시되는 5가지 보기 이것도 거의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좀 볼게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 중에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그러니까 호의적, 비호의적 이렇게까지 줄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은 딱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하죠. 제가 지금 이 사람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이렇게 나오면 네, 답은 웨스트브룩과 뉴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라고 딱 기억하고 웨스트브룩과 뉴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웨스트브룩과 뉴먼 둘 중에 누가 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갑니까? 이거는 어디 기본서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은 뒤집어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1번의 웨스트브룩, 2번의 뉴먼이 나오면 절대로 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왜냐면 딱 태생적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서에서 뭐 저 위에 있는 보기는 웨스트브룩이 조금 더 비중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뉴먼은 옆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찬조하는 것처럼 같이 옆에서 동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배우질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웨스트브룩과 뉴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문제를 대비할 때 웨스트브룩과 뉴먼이 번호가 갈라져서 두 가지가 따로 보기에 제시됐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절대 답은 아닐 거라는 거. 이해가시죠?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똑같은 구성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2년 5회차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패턴에서부터 6회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제가 6장 문제.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입니다. 시장 방어 전략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3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그래서 저지 전략. 어떤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할 때 기본적으로 뭐 진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예상되는 뭐 벌어들일 수입에 대한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전략, 저지 전략. 자, 그다음 보복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보복 전략은 꼭 키워드가 공격적이라는 키워드가 딸려가죠. 그 이유는 돈과 돈에 관련된 거, 기간에 관련된 거, 이 2가지를 갖고 활용을 하거든요. 이 시장에 들어와서의 경쟁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가 적응 전략인데 내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 공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보다는요. 이제는 시장에 안착, 시장에 들어와서 진입한 경쟁자가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만 있어요, 고객님. 이건 저쪽 기업에는 없어요. 이걸 선택하실 거면 저희 쪽에 남아 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방식을 적응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고객님, 자들한테는 없어요. 저희한테만 있어요, 이거.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번, 가격이나, 자, 돈 얘기 나옵니다. 돈 얘기. 그럼 어디에 있다? 네, 보복 전략. 공격적이니까요. 집중 광고를 하겠어요. 뭐 때문에? 시장에 들어올 저 경쟁자를 미연에 일정 부분 바리케이트를 쳐야죠. 저희가 이거 허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집중 광고, 얘는 저지 전략이죠. 서비스 보증을 강화하겠대요. 그럼 경쟁자 나오기 전부터 좀 강화를 좀 하든가요.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경쟁자가 들어온다니까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또 우리는 보증을 늘려드릴게요. 연장해드릴게요. 저지 전략. 장기 고객 요금 할인이요. 또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 보복 전략.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패키지 강화. 고객님, 저희 거 이렇게 묶어서 저희 거에 남아 있으시면 돼요. 인터넷 쓰시죠. 집에 그럼 저희 핸드폰이랑 통신사랑 같이 묶으시면요. 저희가 기본이 없애드릴게요. 저쪽 통신사 가보셔봤자 인터넷은 따로 신청하셔야 돼요. 뭐하러 가세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주로 했던 방식이죠. 이렇게 따지면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건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패키지 강화, 그리고 경쟁 우위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유추하고 또는 예측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다음 보기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참 이 문제도 보면 조금 안쓰럽죠. 왜냐면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명칭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보면 동일 유형만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8회차의 문제까지 보면 네 번째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요 근래.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맞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게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합니다. 이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합니다 라는 관점은요, 저 과업이라는 건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코스트라는 비용을 내고, 이 프라이스는 우리가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요. 코스트라는 비용을 내고요. 받게 될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기본서 수업할 때 what이라고 쓰죠. what에 대한 그 무엇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합니다 라는 얘기는 그 what에 포커싱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목적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결과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 wha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 핵심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적론, 이렇게까지 끌고 가요. 저희가 연관되는 것까지.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저 뒤에, 괄호친 뒤에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과정이라고 부르죠. how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고객과 우리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이 전체 과정에서 한 군데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전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스타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면 다시는 틀릴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음 문제. 다음 중 솔로몬과 구투만이 제시한, 자, 이 솔로몬과 구투만이 딱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 서비스 접점의 특징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간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이 두 양반이. 이래놓고 쇼스텍이 나와서 대인간이라는 걸 빼버리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접점을 서비스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주하게 되는 이 어떤 그 순간을, 이러다 보니까 쇼스텍이 훨씬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접점의 의미 자체를 확장을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과 구투만은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가장 포커싱으로 해서 접점의 의미 자체를 정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문제도 잘 보면 굉장한 비대칭이죠. 동일 유형은 뭐 18년도 4월 달에 문제와 정답마저 또 동일하고 나머지 보기도 동일했던 문제가 18년도 4월 달에 나왔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보기의 내용이 보기가 조금 바뀌고 뭐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보기의 워딩들이 바뀌면서 정답이 바뀌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워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특징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1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아요. 이 접점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기본소에서 보면 솔로몬과 구트만의 정의 바로 앞에 뭘 배우시냐면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이라는 걸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점을 세 가지의 분류 개념으로 나눠놓고 그 하나하나의 분류 개념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전부 제공되는 접점의 형태, 접점의 방식,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전부 다 접점의 어떤 특징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첫 번째가 맞는 설명이죠. 그죠? 2번. 과정 중심적인 역할 수행입니다. 아니죠. 이 상호작용, 솔로몬과 구트만이 정의한 상호작용은 과정 중심이 아니고요. 목표 지향적이라고 돼야 돼요. 목표 지향적. 이해가시죠? 3번. 인간적인 상호작용에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안 되죠. 솔로몬과 구트만은 대인간이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요. 4번. 서비스 제공자의 단일 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저희가 접점에 가게 되면 직원이 고객한테 막 딱따구리처럼 막 쏴대가지고 나중에 고객은 그냥 그거 다 듣고 앉았다가 나중에 지갑만 열면 되나요? 아니죠. 단일 관계가 아니에요. 양자 관계여야 되죠. 5번.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물적 교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적 교환? 뭐 물물 교환합니까? 저희 원시 시대도 아니고 정보 교환의 목적이 있죠. 정보 교환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과 고객이 하는 건 네 글자로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테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뮤니스라는 걸로 너와 내가 특정한 어떤 특정한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특정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너와 내가 뭔가 정보를 공유한다. 너와 내가 뭔가를 공유하고 있잖아. 라는 관점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으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정보 교환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자, 또 나옵니다. 이 문제. 다음 보기 그림에서 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다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도형 방사표가 보여지게 되면 너무 쉬운 건 뭐냐면요. 일단 저 방사표의 하단에 있다. 아래쪽에 있으면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그죠? 이 슈메너가 그린 거에 따르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따졌을 때 왼쪽에 있다면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관점이고 대신에 맞춰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는 거는 조금은 약화되어 있다라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에 해당하는 파트를 대중 서비스 이렇게 부르죠. 간단하게. 그죠? 대중 서비스라고 불러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밑에 있는 보기를 역으로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학교라는 거 딱 생각해 보시면 해당하죠. 그죠? 왜 학교는 모든 일은 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맡아서 하셔야 돼요. 일정부 책임이 있으시고 대신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요. 그럼 아이고 너만 이뻐라 이게 안 돼요. 학교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 30명이면 30명이 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요. 이해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대중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학교. 자, 호텔이요. 호텔은 어디 있다? 네, 저희가 히읗으로 시작하는 호텔, 그러면 가에 있는 서비스 팩토리에 해당하죠. 그죠? 은행이라고 따지게 되면
은행은 금융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은행 가보더라도요. 결국 다 직원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보게 되면. 네, 그죠? 그렇다고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정민 고객님 오셨네. 제가 박정민 고객님한테는 뭘 좋아하시니까 오늘 입금하면 제가 좀 사탕을 한 두세 개 더 드릴까요? 이러진 않아요. 저희 절대로. 네, 3번. 은행, 똑같이 다에 들어가죠. 도소매 또는 제가 좀 도소매라 그랬잖아요. 도매, 소매가 다 저 보시는 다에 해당하는 대중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충분히 저희가 유추할 수 있고 뭐 보기 어려운 것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는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보기 5개를요 역으로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화면에 보여지는 이 방사표의 기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최근에 자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게 느끼실 문제는 워딩으로만 나오는 문제겠죠. 워딩으로 나오는 유형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문제. 그런 쪽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자, 이것도 보면 조금은 좀 비대칭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동일 유형, 유사 유형.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호텔이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답은 호텔. 자, 이번엔 2장으로 옵니다. 우리나라 고객 만족 경영 시기별 흐름 중 1990년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것도 참 자주 보는 문제인데요. 20년도 9월 달에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유사 유형들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 유형이라는 거는 뭐 제시되는 보기가 조금씩 변경이 됐겠죠, 분명하게. 하지만 이 문제 1990년 또는 2000년, 1980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90년대라고 얘기하게 되면 꼭 기준이 되는 걸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92년도에 기본적으로 LG의 고객가치 경영, 93년도에 삼성의 신경영 이렇게 딱 두 가지가 92년, 93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 두 곳의 대기업 이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게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시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무조건 삼성과 LG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봐. 이런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입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보면.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1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도입이에요. 무조건 맞겠죠. 4번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체제 도입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전부 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2번 CS 경영팀을 신설하기 시작했어요. 맞을까요? 맞아요. 왜? 삼성과 LG가 이때부터 받아들여가지고요. 막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90년대에 막 여기저기에서 적용이 되고 신설이 되죠. 3번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인터넷에 대한 거,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오프라인 말고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보듬어 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왜? 92년, 93년도에 LG와 삼성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언급이 되는 거니까요. 5번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92년, 93년도에 LG와 삼성이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적용할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선생님 기본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이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0년대부터 적용이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요 문제 유형은 지금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죠. 왜 그럼 두 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도입 이것만 나와요. 정말로. 왜? 92년 LG, 93년 삼성.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90년대. 이해가시겠죠? 자, 충분히 저희가 향후의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도 대비는 가능하십니다. 다음 문제. 다음 총체적 고객만족 경영 TCS라고 부릅니다.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이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서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라는 게 있고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이 문제는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찾아야 될 정답이겠죠. 이 관점은 잘 보시면요, 기업 내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근데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라는 거는요, 우리 기업에 우리 구성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바깥으로 보여줘야 돼요. 고객님, 저희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고객님, 저희 제품이 저기 있는 회사 제품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쟤들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저희께. 이러니까 우리 거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게 되죠. 이런 걸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딱 물어보는 의미는 한 가지예요. 우리 기업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일 테니까요.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미지 바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프로세스. 우리 내부에 어떤 뭐 생산 프로세스, 어떤 뭐 생산성 효율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거 바깥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 죄송해요. 매번 아시지만 저희 영상에 편집 안 해요. 귀찮아서. 목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할게요. 프로세스. 이건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자, 3번 고객 관리예요. 이건 분명히 바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뭐 렌탈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집이나 사무실이나. 그러면 그 뭐 제품 전후좌우 어디든 간에 아마 고객 관리 카드, 그래서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방문해 가지고 점검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질 거예요. 분명하게. 그 회사 로고와 함께.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고객 관리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저들 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요소 상품력. 상품 경쟁력이 우리가 이렇게 저기 있는 회사보다 저희께 좋아요.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 찾으세요. 또는 시장 경쟁력 반대되는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답은 서로 간의 반대 하부 요소에서 끌고 와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딱 의미만 알고 계신다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에서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자, 이게 힌트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고객. 이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은 총 6가지의 분류 관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쭉 설명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가지고 명칭을 맞추세요. 이렇게 흔히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뭐 서스펙트, 잠재 고객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프로스펙터, 가망 고객, 그다음에 트라이얼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신규 고객, 리피트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반복 구매 고객,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고정 단골 고객, 그다음에 애드보케이트 옹호 고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총 6가지로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명칭을 맞추라는 문제인데, 이 중에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걸 넘어서, 자, 이렇게 쉽게 해서 구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구전을 하는 고객은 딱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고객 유형이에요. 그게 알고 계시는 애드보케이트 옹호 고객이죠. 이해가시죠? 예언을 할까요? 이 문제는 8월, 9월, 10월, 12월, 1월 2023년까지도요. 내내 출제가 될 겁니다. 동일한 문제로 유일하게 딱 한 번 잠재 고객으로 정답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남겨놨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네, 그죠? 제가 지금 영상을 2023년 2월 현재
작년 8회차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안 틀리실 겁니다. 아마 분명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노드스트롬을 성공으로 이끈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마치 이게 개념 문제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어떤 사례 또는 어떤 이런 어떤 뭐라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례죠, 사례. 이 사례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노드스트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이렇게 구별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독특할 정도로요. 워딩을 바꿨어요. 워딩을 바꿔 쓰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내용을 뭐 막말로다가 다른 데서 갔다가 다른 백화점의 이야기를 쓴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딩을 바꾼다라는 유형으로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이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이번 문제까지 보면 거의 이제 동수가 되겠죠, 분명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쭉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5번 좀 보세요. 노드스트롬은 사원의 직급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피라미드 형태라는 건 하나의 모양이 딱 삼각형처럼 생겼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과연 그 수많은 조직 구조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은 형태로 해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있었다면 정말 이건 엄청날 정도의 이슈가 됐겠죠. 하지만 노드스트롬 백화점은요. 저 피라미드 조직 구조, 전형적인 조직 구조를 보고 주식을 상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 생겼어. 우리는 뒤집어야 되나 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역 피라미드 조직 구조입니다. 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정말 유사 사례마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 지향 또는 어떤 내부 직원들에 대한 뭐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참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던 조직 구조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지금 뭐 내부 고객들을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있는 백화점 중에 이직률이 거의 탑 클래스에 가까워요. 이직률이 30%를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직원을 뽑는 그 독특한 방식과 더불어서 뭐 인센티브와 뭐 동기부여 특히나 인센티브가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에서 조금씩의 격차를 만들고 특히나 급여에 대한 거겠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전에 대한 문제는요. 명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고 하부 요소가 한 15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문제를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워딩을 바꾼다는 아주 극명한 방식이 딱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정돼 있어요.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 좀 다 볼게요. 1번. 구전은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요? 자기 돈 주고 산 사람이 자기가 써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요.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맞아요.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전에 대한 대명제죠. 그죠? 3번.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자료나 타 매체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4번. 고객 중거 집단에서의 추천 의도는 이 중거 집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고객의 재방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식구들이 그 매장은 가지 마. 그 매장은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차피 저희 식구지만 저한테 구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5번. 구전은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됐고 이렇게 적은 인원한테만 옮겨갔다면 기업이 이렇게나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 고객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어요. 아니죠.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거든요. 구전이라는 거.
특히나 부정적 소문 같은 경우 이런 관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딩을 바꾼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쪽이 아니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영상을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본 거죠. 영상을 풀어본 게 아니라. 오늘따라 왜 이러나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에 영상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은 꽤 있었던 문제 유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뭐 개별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 영상만으로 문제풀이에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 카페 오세요. 제 카페 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결국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뭐 합격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요. 한꺼번에 다. 이 영상의 전체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뭐 나는 당장 한 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분량이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기절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중에 실제로 보셔야 될 문제는요. 3분의 1이 안 돼요. 3분의 1이 안 되고요. 왜? 그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면 합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챕터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 또는 유사유형 문제가 반복되는 게 그 한 챕터 내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90문제씩 나눠져 있는 문제집을 보고 이 문제를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험 대비가 가능한 기출 문제집일 겁니다. 분명히 카페에 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거 얘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뭐 알람 설정은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